선생 픽스앤솔브 채널입니다. 이제 다시 난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시 난방 얘기를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저희 채널에 이제 지역 난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영상들을 좀 활용을 하시고요. 오늘은 저희 아파트 올해 간헐 난방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를 한번 참고하셔서 자기 아파트에 맞게 적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2018년 19년 동계 시즌에 난방수, 난방비를 어떻게 지불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난방 시즌은 10월부터 4월인 걸 볼 수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최저 난방수를 3톤 썼고 가장 많은 난방수는 1월달 가장 피크 시즌이죠. 38톤을 썼습니다. 난방비는 이제 10월에 2,000원, 그 다음에 1월에 26,000원을 썼고요. 이때 피크 시즌에서는 간헐 난방 시간을 6분을 사용했고요. 비피크 시즌에서는 시간당 3분에서 6분 정도를 탄력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난방비를 유지했는지 올해도 또 어떻게 유지할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19년 20년 동계 겨울철 난방 시즌을 맞이해서 몇 가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팔 반바지로 생활하는 건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반팔 반바지는 아웃 다 집어넣으시고요. 이제 집에서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생활하는 모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불도 두툼한 이불로 교체를 하시고 특히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이제 한기를 느낄 때 가볍게 덮을 수 있는 이불을 비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난방을 해야 되니까 단열을 위해서 문을 꼭꼭 닫아 놓는데요. 그렇게 되면 집안에 냄새가 쌓이고 그래서 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 환기 시스템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요. 이 세대 환기 시스템은 2010년 이후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즌이 바뀔 때 저는 매년 4월, 10월에 이제 변경을 하는데요. 이번 10월에도 필터를 새로 갈아 주었습니다. 자, 또 단열을 위해서는 이제 문 틈 사이로 새는 바람을 막아줘야 되는데요. 문풍지를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 10,000원 정도 투자해서 저희 모든 집 문틈을 한 5, 6년 전에 막았는데 5, 6년 동안 한 번도 안 받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뭐 문제가 생긴 곳은 다시 해야 될 텐데 아주 튼튼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풍지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폭포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폭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죠. 그리고 들어오는 햇빛도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창문을 비닐로 막아놓은 건 환기를 가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저는 문풍지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기와 이제 밸브, 난방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구동기, 전동 구동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제 난방을 시작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간헐 난방을 사용할 때 이제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간헐 난방 간격, 이제 간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시간당 몇 분을 난방을 돌릴 거냐. 그러니까 1시간에 6분을 돌린 이 6분 시간을 이제 간헐 난방 간격 A라고 부르고요. 6분 동안 돌리고 1시간 동안 안 돌립니다. 근데 이런 1시간 동안의 이 반복을 몇 시간 동안 할 거냐. 이걸 이제 간헐 난방 시간이라고 불러서 예를 들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돌린다. 난방을 한다. 이런 꼴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B라고 하면 A와 B라는 변수를 탄력적으로 조절을 해서 실내 온도를 23도, 24도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집안에 이제 온도를 봤을 때 약간 한기를 느끼면 난방을 켜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덥다 느끼면 난방을 끄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요거는 미리 세팅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자, A와 B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동계 시즌을 어떻게 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중순부터는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죠. 그럼 야간에 약간
쌀쌀합니다. 온도도 22도 이하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22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난방을 시작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낮에는 뭐 반팔, 반바지 생활하더라도 밤에는 일단 긴 바지, 반팔 정도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보온을 해야 되겠고요. 환기는 24시간 환기 시스템을 돌리고요. 세대 환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기를 하고 낮 시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 순간 환기 3분에서 5분 정도를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공기 내보내고 세공기를 들여오면 이때 들어가는 열량 비용은 얼마 안 합니다. 제 유튜브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 1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순간 환기는 뭐 환영이다. 대부분 문을 닫고 24시간 환기, 세대 환기 시스템에서 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밤에 추울 때만 이제 간헐적 난방으로 난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A, 그러니까 시간당 3분 정도 난방을 하고 그거를 밤 11시 취침 전에 난방을 켜고 아침에 이제 취침이 끝나고 기상을 했을 때 난방을 끄고 총 8시간 난방을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난방 시간은 3분에서 8시간이니까 38, 24, 24분 정도 난방을 가동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밤에 이제 주무실 때 한기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11월 중순 되면 온도가 더 팍팍 떨어져서 밤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22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23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한기가 느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긴팔, 긴바지 생활하시고 한기 똑같이 하시되 밤에 간헐 난방 시간을 밤에 잘 때 껐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놔두시고 난방 시간을 6분 늘리면 됩니다. 그럼 2배로 난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48분 동안 난방을 하는 꼴이 되고 집안의 온도를 23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난방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난방 시즌이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밖이 아주 추워지죠. 이렇게 추울 때는 이제 난방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늘리는 방식은 뭐 긴팔, 긴바지 환기는 똑같이 하시되 이 A는 고정을 해놓고 시간당 6분을 하는 건 고정해놓고 난방 시간을 11시에서 난방 키는 시간을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로 키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어났을 때 저녁에 이제 생활할 때 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총 12시간 가동을 하는 게 되겠죠. 이거는 뭐 12월이나 2월 정도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집안의 온도를 뭐 23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월 가면 더 추워지죠. 더 추워지면 난방 시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더 늘릴 때는 이제 집에 햇빛 들어오는 시간 빼고 난방을 하면 됩니다. 저희 집은 약간 동남쪽이라 오후 3시면 해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다시 난방을 켜요. 켜고 쭉 밤에까지 계속 6분당 시간당 6분 쭉 난방하고 아침 9시쯤부터는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난방을 끄죠. 그럼 이제 햇빛이 열량을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면 집안의 온도가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23도, 4도 쉽게 유지되고요. 이렇게 해서 난방수를 최대한 절약해서 가장 많이 쓸 때 1월 달에 뭐 40톤이면 충분합니다. 난방비는 한 3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은. 자, 이제 난방이 거의 끝나고 2월 말, 3월 말 되면 다시 이제 11월 초 사이클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똑같이 긴바지 생활하되 환기도 똑같이 하시되 난방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이제 잘 때 키고 아침에 키는 방향으로 시간당 6분은 똑같고요. 그다음 4월 되면 이제 난방이 거의 필요 없어지니까 밤에 한기 느껴졌을 때 밤에만 살짝 3분 정도로 이제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생활하다 보면 온도가 22도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23도, 4도가 생활하기 편안한 온도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난방을 키면 됩니다. 킬 때 이제 아주 추울 때는 시간당 6분, 아주 뭐 안 추울 때는 시간당 3분, 잘 때만 살짝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난방을 뭐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낮 시간에 난방을 아예 끕니다. 보통 외출 시 난방을 외출 모드로 해라, 난방 아예 끄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지역난방공사나 다른 블로거들이 퍼뜨리는 이제 잘못된 상식인데요. 아무도 없는데 난방을 켜는 건 그냥 에너지 낭비입니다. 난방을 끄시면 됩니다. 난방을 끄고 보시겠지만 자기 전에 한기 느껴졌을 때 난방을 켜면 되는데 이제 급격하게 온도 상승이 있을 때 연속 난방할 때 온도 상승을 위해서 난방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 간헐 난방을 하면
주어진 양만큼만 들어오기 때문에 뭐 외출로 해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스키장 같은 데 휴가를 갔을 때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웠을 때는 어떡하느냐. 뭐 당연히 난방을 끄고 가야죠. 완전히 끄고 갑니다. 끄고 가면 저희가 23도, 4도로 생활하던 집안의 온도가 20도, 19도까지 떨어집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IoT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다 볼 수 있는데요. 29, 19도면 아주 춥죠. 그러면 이제 휴가 끝나고 끝날 때쯤에 원격으로 난방을 킵니다. 난방을 키면 집에 오기 전에 난방이 계속 가동돼서 온도가 쑥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냐면 한 22도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 오면 약간 한기는 있는데요. 그래 놓고 뭐 더 계속 돌리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저희는 한 하루나 이틀 정도를 이제 버티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서 23도 정도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난방비를 충분히 아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올해 난방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을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집은 지난 6, 7년간 이 방법으로 쭉 난방을 해서 난방비를 한 달 최대 3만 원 이하로 그리고 맞췄습니다. 아까 보는 커브를 매년 넣는 커브고요. 저희가 하는 스케줄을 따라서 한번 집에 적용을 해보시고 아주 효율적으로 난방을 해서 난방비도 절약하면서 따뜻하게 겨울철을 동계 시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정보를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